모바일 프로그래밍 3주 2교시 수업을 이어가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앱은 액티비티들로 구성이 되고, 액티비티 안에는 XML로 인터페이스, 그리고 그 XML을 제어하는 자바 또는 코틀린 파일이 있게 되지요. 먼저 우리가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액티비티를 생성해야 하는데요. 만들어지는 안에 XML 문서 안에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구성하게 되고요. 인터페이스 안에 지금은 이렇게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위젯 또는 뷰라고 부르죠. 지금 이 버튼의 이름 안에 적혀 있는 텍스트는 이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버튼이고요. 이 버튼의 아이디는 small button이라는 아이디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constraint layout만 봤는데요. 드디어 linear layout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위젯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여기 오른쪽은 자바 파일이고요. main activity 4라는 자바 파일 안에 onCreate라는 메소드가 있고 그 안에 set content view 해서 레이아웃 밑에 있는 activity main4.xml을 내가 뷰로 정했다라는 메소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의 이름이 activity main4이기 때문에 요 뷰를 이 친구가 인터페이스로 정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 스텝을 밟게 되는데요. 첫 번째 스텝이 이렇게 요 버튼을 활용하기 위해서 버튼 클래스, 여기 있는 요 팔레트에 있는 요 이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버튼 클래스에 버튼 레퍼런스를 생성하고 이 버튼 레퍼런스를 요 파일 안에 있는 id가 버튼인 것, id 버튼인 것을 find view by id를 통해서 이 뷰를 찾겠다 이런 메소드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id들은 모두 어떤 타입의 id든지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 위젯에 맞는 그런 어떤 이벤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버튼이라는 타입으로 캐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버튼에 이 버튼 타입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만들어진 완벽하게 연결이 된 레퍼런스 버튼에 onClick listener, 이벤트를 핸들 처리하는 것을 여기서 listener라고 부르고요. set 블라블라 listener, 그래서 set on touch listener, set on 무슨 listener, 여기서는 클릭할 때 set on click listener 하면 자동 완성으로 여기까지 다 만들어지고요. 그 안에 우리가 처리하고 싶은 뭔가를 코드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뷰와 실제로 동작하는 코드가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리스너로는 이렇게 on click, on focus change, on touch, 그리고 체크박스나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에는 unchecked change listener 등등의 리스너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생성해서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1교시에 이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모듈을 만들 수 있을까요? 1교시의 내용이니까 여기서 하나라도 놓친 부분이 있다면 다시 1교시를 공부하시면 되겠죠. 액티비티를 만들 수 있다. 액티비티에 버튼을 넣고 위젯 클릭하면 토스트 메시지가 보이도록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constraint layout, 제약 레이아웃을 공부하였고요. 이제 선형 레이아웃으로 조금 공부의 범위를 넓혀보고요. 그리고 체크박스와 라디오 버튼을 포함하는 위젯도 조금 범위를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약 레이아웃이라고 하면 지금 화면에 체크박스도 보이고 라디오 버튼도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요 XML 문서에서 이렇게 만들었더라도
자, 여기에 요런 제약이 지금 여기 보이는 요런 것들이 제약이죠. 그러니까 요 위치가 체크박스와 라디오 버튼이라는 이 텍스트 뷰의 위치가 위에서부터 80, 제가 단위는 생략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으로부터 50, 왼쪽 끝으로부터 52. 체크박스는 위에 요 텍스트 뷰로부터 37.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위치를 에 어떤 제약을 가하는 것이죠. constraint를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 제약 레이아웃이고 요렇게 만들었을 경우에 이제 요렇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constraint 레이아웃이 기본 레이아웃입니다. 우리가 XML을 만들면서 특별히 constraint다 뭐다 주지 않아도 constraint 레이아웃을 기본으로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약이 있어야 하는데 제약이 없죠. 이런 XML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에뮬레이터나 또는 디바이스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왼쪽 좌상단에 이렇게 한꺼번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미리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실습에서 라디오 버튼을 사용해 볼 텐데요. 이론에서 먼저 이 라디오 버튼은 그냥 라디오 버튼만 있어서는 동작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라디오 그룹 안에 라디오 버튼이 있어야만 어떤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체크박스는 사실은 여러 개가 동시에 선택이 되는 거죠. 멀티 선택이 가능한 것이 체크박스이고요. 라디오 버튼은 뭐 남성, 여성 이런 것처럼 10대, 20대, 30대.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그룹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은 선택이 되지 않는 상태여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의 그룹 안으로 묶어주는 것이 라디오 그룹입니다. 어, 그래서 실습을 통해서 요 라디오 버튼이 라디오 그룹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선형 레이아웃은 이제 지금처럼 어떤 어, 제약 레이아웃에서 각 레이아웃의 위치를 제약을 줘서 제자리를 잡는 것이었다면 선형 레이아웃은 이런 식으로 위젯을 순서대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가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하고 뭐 크기를 주고 그리고 요 사이에 거리, 마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마진을 주거나 또는 요 글자와 이 모서리 경계 사이에 좀 거리를 두고 싶다라고 할 때는 패딩을 둔다던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위젯을 배치하는 것을 선형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은 우리 뷰를 어떤 위젯 보기 말고 코드 보기로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width, height, 폭과 높이가 있고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위젯들의 방향 이렇게 버티컬로 할 것인가 horizontal 할 것인가에 따라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자체 이름도 리니어 레이아웃이고 오리엔테이션, width, height 이런 속성을 가지고 어, 제어를 하는 것이 리니어 레이아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체크박스,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있는 체크박스의 경우에도 width와 height가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라고 해서 이제 여기 안에 실제로 위젯 안에 보이는 글자를 텍스트라는 것으로 속성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constraint 레이아웃도 동일하겠죠. 텍스트 값을 가질 경우에. 자, 선형 레이아웃이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선형 레이아웃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버티컬이라고 약간 흐릿하지만 보여지시죠? 그래서 이 버티컬로 되어 있을 때는 여기 버튼을 우리가 끌어다가 여기로 넣을 수도 있고 이 컴포넌트 트리 안으로도 끌어다가 넣게 되면 세로로 이렇게 차곡차곡 자동 정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보더라도 우리가 매직봉처럼 어떤 컨스트레인트 제약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요.
그리고 이제 요 vertical 세로 레이아웃 안에 다시 가로의 linear layer, horizontal 레이아웃을 두게 되면 이 안에 다시 버튼을 끌어다가 이렇게 넣게 되면은 가로로 다시 배치가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중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다시 리니어 레이아웃을 두고 내부적으로 세로 배치에 이어서 가로 배치를 해주는 그래서 컨스트레인 레이아웃하고 완전히 다른 형태의 레이아웃 구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코드를 한번 본다면은 네, 코드 보기를 보면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제일 바깥에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은 여기 보면 오리엔테이션이 버티컬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버튼들이 이렇게 위젯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이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리니어 레이아웃이 들어가 있고 이때는 오리엔테이션이 허리젠탈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처럼 이렇게 세로로 배치가 되는 맨 마지막 막내는 레이아웃이 다시 들어갔고요. 레이아웃 안에 오리엔테이션이 허리젠탈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버튼들은 또 가로로 배치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코드 보기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는 것이 리니어 레이아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컨스트레인 레이아웃에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변경해주는 방법을 이론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으로는 자동 생성이 컨스트레인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컨스트레인 레이아웃에서 우클릭,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고요. 그러면 여기에 쭉 내려오는 것이 Convert View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onvert View를 누르게 되면은 요 나타나는 것 중에서 리니어 레이아웃을 선택하게 되고요. 지금 이 방향을 보게 되면은 위젯들이 가로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게 기본으로 선택이 되지요.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 허리젠탈을 선택하고 다시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리니어 레이아웃 convert orientation to vertical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constraint 레이아웃이 세로로 배치가 일어나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constraint layout이었던 XML 문서가 linear layout vertical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텍스트 뷰를 하나 넣고 싶다고 한다면은 텍스트 뷰를 이렇게 끌어다가 네, 여기에 linear layout 안에 드래그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체크박스와 라디오 버튼도 마찬가지로 라디오 그룹을 끌어다가 여기에다가 넣게 되고요. 그 안에 라디오 버튼을 넣어주면 되겠고요. 컨스트레인 레이아웃과 마찬가지로 어떤 위젯을 하나 선택하고 여기에 나타나는 어트리뷰츠 속성들을 바꾸어주면 똑같이 컨스트레인 레이아웃과 똑같이 리니어 레이아웃도 위젯 내부에 있는 어, 레이아웃 내부에 있는 위젯들의 속성을 바꾸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컨스트레인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진 것을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꾸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어, 처음부터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로 XML 문서를 생성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아웃, 요 리소스 아래에 레이아웃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고 뉴 다음에 우측으로 이동하면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이라는 선택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자 여기에 루트 엘리먼트라고 해서 자 레이아웃의 타입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자동 완성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리니어에 해당하는 요 li만 입력하게 되면 여기에 바로 리니어 레이아웃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을 선택하시고요. 파일 네임은 이제 적당히 여러분이 소문자이고 언더스코어 넣고 소문자를 넣는 그런 일반적인 리소스 파일 이름 규칙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제 레이아웃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이 레이아웃 파일은 루트가 리니어 레이아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팔레트에 있는 이런 위젯들을 드래그해서 레이아웃 파일에 리니어 레이아웃의 자식 요소로 배치를 하게 되면 버티컬 리니어 레이아웃일 경우에는 이렇게 순서대로 내부 위젯들이 배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XML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자바 파일에 set content view 메소드에 연동을 시켜줘도 되고 자동으로 만들어진 constraint layout의 XML 문서를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이렇게 여기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constraint layout을 convert view linear layout 다시 linear layout을 vertical로 horizontal로 쓰고 싶다면 굳이 이 과정은 생략할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linear layout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니어 레이아웃을 버티컬로 하나 만들고 나서 자, 체크박스와 라디오 그룹을 내부에 포함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버튼 팔레트로 가서 버튼에서 라디오 체크박스를 먼저 이렇게 끌어오게 되면 여기 체크박스가 포함이 될 것이고요. 텍스트에서 텍스트 뷰를 끌어다가 여기에 넣게 되면 텍스트 뷰가 포함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라디오 그룹을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넣고 그 다음에 라디오 버튼들을 여기 라디오 버튼이 있죠. 라디오 그룹 한 단계 아래 라디오 그룹 내부에 넣게 되면 그리고 여기 아래로 펼쳐 보이기를 누르게 되면 이 안에 라디오 버튼들이 있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라디오 버튼이 둘 다 선택이 되는 상황은 일어나지가 않겠죠.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앞에 선택되어진 것이 해제되는 그룹으로 묶인 라디오 버튼은 동시에 선택되어지지 않도록 라디오 그룹이 그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자, 디자인 모드에서 코드 모드로 가게 되면은 여기 리니어 레이아웃이고요.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이므로 텍스트 뷰 체크박스 요 밑에 있는 라디오 그룹들이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배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요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요. 라디오 그룹 안에 라디오 버튼이 두 개가 위치하게 됨으로써 이 두 개의 버튼은 동시에 선택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2교시에 공부한 내용을 실습으로 진행을 했겠고요. 실습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실습 3-2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위젯을 포함하고 위젯에 가해지는 이벤트로 리스너가 동작하는 앱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ML부터 설명을 하면요. 여러분이 이제 모듈을 만들고 또는 모듈 내에 액티비티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떠한 경우든 기본적으로는 constraint 레이아웃이 만들어졌을 것이고요. 그 constraint 레이아웃을 다시 버티컬에 해당하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여러분이 앞에 설명을 듣고 아마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습하는 동영상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만들고 그 안에 버튼으로 가게 되면은 체크박스와 커먼에 가게 되면 이미지 뷰 그리고 텍스트 뷰 요 세 개의 위젯을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포함시키는 그런 예제가 되겠고요. 위젯의 배치는 여기가 버티컬이기 때문에 체크박스, 이미지 뷰, 텍스트 뷰가 위에서 아래로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뷰의 경우에는 여기 아이디가 텍스트 뷰이고 나타나는 글자가 안에 주의로 나타나게 되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텍스트 뷰가 선택되었을 때 어트리뷰트 속성들은 다 어디에 대한 것? 요 조이라는 텍스트 뷰에 대한 속성들을 오른쪽 팔레트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실습할 예제는 지금 체크박스가 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요 이미지와 글자는 보이지 않고요. 체크박스를 클릭했을 때 보이기가 선택이 되었을 때 이미지와 텍스트 뷰가 보여지는 그런 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는 자바 코드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체크박스와 이미지 뷰와 텍스트 뷰가 어떤 식으로 연동되어져서 이렇게 보이기 전에는 보이지 않고 보이기를 체크했을 때 이미지와 텍스트 뷰가 보여지는지 실습을 통해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습은 한 번만 수행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수행을 해보시고요. 여기는 체크박스만 있지만 아래에 라디오 그룹과 라디오 버튼이 있는 예제로 스스로 한번 확장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